자, 로그 함수 이거 하면은 이제 1단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안 올라가지? 또 약간 일단 그래서 오늘 요 최대 최소까지 끝낼 거고 내일 방부동식 해서 요 1단원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수원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1단원이 제일 길어요. 1단원이 양도 많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들의 연속이고 뭐 로그만 그런가요? 근데 이제 삼각함수는 어려운데 좀 빨리 후딱 지나갑니다. 세 파트가 있거든요. 이건 네 파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수원에서는 좀 마의 구간이긴 해서 좀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해볼게요.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 우리 이제 로그를 정의했으니까 또 그 전에 지수 함수도 정의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로그 함수인 거고. 자, 얘 잘 보세요. 지수 함수 y는 ax 제곱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밑에 조건 적혀져 있고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지? 자,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를 갖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뭐였냐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공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지금 그래프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지수함수는 총 두 가지 개형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개형이랑 감소하는 개형 두 가지 있었죠. 근데 내가 공역을 그냥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만 잡아버리면 자,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하죠. 0, 몇을 지나고 1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죠. 마찬가지로 0, 몇을 지나고 1을 지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함수값을 하나로 정해서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 함수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무조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요. 이게 1대1 대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공역과 치역도 당연히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같을 거고요. 그러면 이 역함수를 가질 건데 그 역함수가 뭔지 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역함수를 어떻게 식을 쓰냐면 x랑 y 자리를 어떻게 해버리지? 바꿔버린단 말이야. 다시 y는 ax제곱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방금 우리가 안 거예요. 그럼 그 역함수 식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역함수로 가자. 자, 역함수를 구해주면은 x랑 y랑 자리가 바뀔 테니까 x는 a의 y제곱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요 식에서 y는 꼴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y의 위치가 지금 지수잖아요.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로그를 배운 겁니다. 괜찮죠? 그럼 y는 로그 뭐라고 할 수 있어? a의 x. 여기서 이 식으로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y는 로그 ax라는 건 거고 자,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보면 y는 a의 x제곱의 역함수가 y는 로그 ax가 된다는 건 거죠. 즉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 이때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x는 로그 a, y이므로 x와 y 서로 바꾸면은 지수함수 2의 역함수는 y는 로그 a의 x라는 이 함수를 얻는다. 요거를 로그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y는 2x제곱의 역함수는 맞죠? y는 2x제곱의 역함수 밑이 2인 로그가 되는 건 거예요. y는 로그 뭐의 x라고? 2x 얘의 역함수가 요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은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와 역함수 관계구나. 그거까지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옆에 조금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역함수가 그래프에서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원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알고 있을 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하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죠. 역함수와 원래 본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의 ax 제곱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0,1을 지날 거고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y는 x는 어디 있냐면은 0,0을 지나고 1,1을 지나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 함수가 얘의 역함수고 그 함수는 로그 a의 x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어떻게 되겠어? 1보다 클 때겠죠. 이건 어차피 상수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럼 대칭시켜 볼게요. 자, 요 점은 이왕 내가 쓴 김에 y는 x에 대칭시켜서 몇 컴마 몇인지 좀 찾읍시다. 얘 0,1이지. 이거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되죠. 자, 요 점 지날 거고요. 잘 보세요. 자,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있었어. 점근선이 뭐였지? 여기서는 뭐예요? x축이잖아요. 자, 걔도 대칭돼서 y축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 대칭시켜 봅니다. 잘 보세요.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1,0을 지나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증가하는 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애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로그 함수만 정의를 해볼게요. 로그 함수는 지금 y축이 점근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로그 ax라 했을 때 a가 1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정점이 뭐냐면 1,0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x가 진수죠, 진수. 진수가 1이면 밑이 몇이든 간에 무조건 y는 몇이 되는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정점은 여기 진수가 1일 땐 거예요. 1, 지금 1,0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소한 함수도 있었지. 자, 이번에는 y는 ax제곱 그릴 건데 이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그럼 감소하겠죠. 여기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0,1 지나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쭉 가까워질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의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걔는 로그 뭐가 될 거라고? a의 x가 되는 거예요. 이때 a는 0에서 1 사이의 값일 때입니다. 자, 그럼 y는 x를 먼저 그려. 왜냐면 얘랑 대칭관계니까. 자, 또 마찬가지로 이 정점, 얘가 몇 컴마 몇이었다고? 0,1이었죠. 그럼 걔를 대칭시킨 이 1,0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을 지나야 할 거고요. 자, 이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타고 내려오고 이 y는 x에서는 두 개가 만나야 돼요. 만나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감소해가는 건 거예요. 보시면은 y는 x에 대해서 접으면은 완전히 겹쳐지는 거 보이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이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내가 오른쪽에 다시 그리고 있는 형태를 좀 외우세요. 자, 로그 ax인데 a가 뭐랑 뭐 사이일 땐 거야? 0과 1 사이일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 y축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죠, 얘도? 타고 내려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1, 뭐를 지날 수밖에 없게? 그렇지, 1,0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형이 이거 아니면은 이건 거예요. 괜찮나요? 자,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증가 감소 두 가지였고요. 자, 자지마. 자, 얘도 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밑이 만약에 1보다 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해요. 근데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이걸 타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얘보다는 훨씬 느린 속도로 증가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 지금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x축이 커진다고 해서 얘처럼 빨리 커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느린 속도로 어쨌든 증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곤민아, 잠 오면 일어나.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감소하는 밑일 때, 지수함수에서도 감소하는 밑일 때 감소했었죠. 로그 함수도 감소하는데 이번에는 y축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금 더 천천히 감소하게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얘 볼게. 자, 로그 ax는 지수함수 얘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대칭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이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그려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개형이 발생했고 0에서 1 사이일 때 감소 함수일 때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더라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개형 모양을 조금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1번 정의역. 정의역 잘 보세요. 지금 이쪽 영역에는 둘 다 아예 안 그려지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면에는 아예 안 그려졌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x가 자리가 우리 로그에서 이 위치에 있는 애를 무슨 애라고 했지? 진수라 했어요. 진수. 진수의 조건이 있었는데 항상 0보다 어떤 거였지? 큰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양의 실수밖에 없으니까 이 양의 실수 영역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자, 근데 치역이 지수함수에서는 양수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로그 함수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음수에서 0, 양수까지 지금 다 발생하고 있는 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y값이 양수도 나오고 0도 나오고 음수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괜찮죠? 지수함수랑 얘네 두 개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1,0에 별표 치고 이걸 정점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겁니다. 요 아이의 위치가 사실 평행이동 됐을 때는 그래프 그리는데 조금 많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저게 문제 키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 점은 좀 찾고 그 다음 표시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1,0과 a,1 지나고는 이거는 변수, 그러니까 이 밑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로그 ax 입장에서는 정점이겠죠. 어쨌든 간에 밑에 따라 다르고 얘는 밑이 뭐든 간에 항상 1,0이니까 a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이 이번에는 y축으로 바뀐 겁니다.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그래서 그래프가 y축을 타고 올라가거나 증가할 때 아니면 y축을 그려서 타고 내려오거나 두 가지 개형이 있는 건 거예요. 자, a가 1보다 클 때, 즉 밑이죠, 밑. 로그에서도 우리가 이걸 밑이라고 불렀습니다.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를 또 대칭시키니까 또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고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겁니다. 자, 4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정의역을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잡았으니까 그냥 다 한 거죠, 다 한 거고 지금 내가 이렇게 y값을 결정해 보시면요. 만나는 점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1대1 대응이죠. 1대1 함수이자 공역을 실수 전체로 잡았는데 치역도 실수 전체니까 1대1 대응까지 가는 겁니다. 자, 로그 a의 x 그래프와 y는 로그 a분의 1x의 그래프. 자, 우리가 이 앞에 로그 파트에서 계산을 진짜 많이 하고 왔단 말이에요. 다시 볼게요. 로그 a분의 1의 x래. 자, 근데 a분의 1이라는 거는 a의 뭔 제곱이라 할 수 있지?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a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지수는 로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뭘로 빠져나가죠? 역수로. 근데 마이너스 1의 역수니까 그냥 마이너스로 나가겠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a분의 1이면 사실상 y의 부호만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y의 부호가 다르면은 뭔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예를 들면 이게 로그 2분의 1의 x였다고 쳐봅시다. 괜찮나요? 이걸 가지고 로그 2의 x를 그릴 수 있는데 로그 2x는 이 애를 정확하게 x축 대칭시킨 이 애가 로그 2의 x가 될 거라는 건 거죠. 괜찮을까요? 자, 그런 관계다라는 건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지금 유도한 거거든요. y는 로그 ax와 밑이 a고요. y는 ax제곱, 밑이 a입니다. 이 애는 각각 서로의 무슨 함수라고? 역함수다. 자, 6번 옆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뭘 쓸게요. 같이 써주셔야 되는데 일단 듣고 씁시다. 잘 보세요. 자, 일단 이제부터는 배웠으니까 본능적으로 y는 ax 제곱과 y는 로그 ax 이 둘 간의 관계 알게 됐죠? 이 둘이가 무슨 관계라고 얘들아? 역함수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이거를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숫자를 쓸까? t만큼 평행이동을 할게요. 그럼 너희 수식 쓸 수 있지? 자, 수식 써보면은 y는 a의 x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내가 무슨 축으로 평행이동했어? X축으로 평행이동했죠. 자, 얘는 내가 Y축으로 똑같이 P만큼 평행이동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두 함수 관계 또한 역함수가 됩니다. 자, 이거 좀 써놔주세요. 이게 대놓고 AX제곱과 로그 AX의 관계를 물어보는 유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근데 이렇게는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물론 내가 이거를 XY 자리 바꿔가지고 얘와 역함수 관계구나라고 캐치는 할 수 있지만 계산 과정이라는 게 발생할 거고, 그럼 해석이 늦어지거든요. 근데 식에서 그래프 모양이 나와 있는 특히 그런 문제에서 식이 이거랑 이게 써져 있어. 그럼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겠다. 역함수 관계니까. 그거 캐치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뭘 했냐면 얘랑 애초에 역함수 관계인데, 즉 밑이 같은 상황 안에서 하나는 같은 양만큼 x축으로 이동했고 하나는 y축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y는 x에서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래프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쓰자. 자, 이걸 조금 다른 얘기라서 좀만 분리할게요. 자, 이게 역함수라는 거는 y는 뭐에 대해서 대칭된다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같은 양만큼 같은 축으로 이동해 볼게요. y는 a의 x-p와 y는 로그 a의 얘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켜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 둘은 역함수는 아니에요. 얘네는 역함수 관계는 당연히 아닙니다. 역함수는 깨졌고요. 역함수는 아닌데 여전히 선대칭은 돼요. 여전히 선대칭은 가능하고, 그 선대칭 되는 게 어디냐면, 자, 원래 y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됐다고? 역함수였을 때는 x에 대해서 대칭됐죠. 근데 얘 지금 ax제곱이랑 로그 ax였으면은 y는 x의 대칭인데 그 애들을 x축의 방향으로 둘 다 똑같이 p만큼 평행이동했잖아요. 그럼 이 대칭축 또한 p만큼 이동돼서 x-p의 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면은 이 관련 문제는 좀 쉽게 해석은 되실 거예요. 얘는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죠. 얘가 y축으로 이동되고 이게 x축으로 이동돼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뭐 줄줄이 쓰고 싶진 않아서 조금만 응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역함수 관계에서 한 놈이 x축으로 이동했는데 p만큼, 다른 애가 y축으로 이동하면은 결국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p를 한 3이라고 잡아봅시다. 자, 그럼 내가 이 로그 함수를 x축으로 평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즉 무슨 식이 될 거냐면 로그 a의 x-3이 된다는 겁니다. x축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앞으로 가서 4콤마형 찍힐 거고요. 그래프가 이쪽으로 쭉 가겠다. 그렇죠? 괜찮나요? 자, 그럼 이 함수는 뭔 거냐면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킬 거예요. 그럼 식이 뭐가 될 거냐면 y는 a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가서 이렇게 가겠다. 그렇죠? 원래 파란색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는 이쪽으로 지금 세 칸, 얘는 위로 세 칸이라서 여전히 y는 x에 대해서는 대칭이 되고 있는 중인 건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아니면 뭐 식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자, 요거까지 썼으면 다 했나? 시험 쳐도 돼요? 처리? 21에서 24만 치면 돼요. 맞아. 40 네가 셀라가지고 2분 잡아서 치리. 알겠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3번 로그 함수. 내가 평행이동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조금 적응되셨을 건데 당연히 평행이동 가능하죠. 함수니까. 자, 평행이동 되면 식이 어떻게 되는가?
로그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된 식은, 자, 식 바로 써볼까요? 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대요. 로그 A 가만히 놔두고 X 대신에 뭐 넣어야 돼? X 마이너스 M 넣을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맨 뒤에 그냥 플러스 N 해주면 되는 거다. 그쵸? 저렇게 식을 유도하면 된다는 거고, 자, 얘 해볼게요. Y는 로그 3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로그 3의 진수 뭐라 써주면 돼? X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죠. Y축 방향으로 1만큼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게 평행이동된 그래프의 식입니다. 자, 근데 이거 식 쓴 김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Y축이었거든요. 평행이동이 안 됐을 때. 자, 그럼 지금은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얘는 어떻게 그리냐는 건데, 여기 진수를 보시면 돼요. 진수. 얘들아, 진수 조건. 수연아, 진수 조건이 뭐였지? 진수 조건? 진수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불가능한 값이 첫 번째가 뭐냐면 0일 때부터라는 거예요. 거기서 점근선이 발생한다는 거고, 자, x-1이 0일 때, 즉 x가 몇인 거야? 요게 점근선입니다. 자, 그려볼게. 자, x축, y축 그리고요. 지금 점근선이 x는 몇이라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점근선을 먼저. x는 1 그리시고요. 다음 정점 먼저 찍어봅시다. 정점은 언제 발생하느냐면 진수가 1일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x에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 얘들아? 2를 넣어야 진수가 1이 될 거고, 진수가 1이 되면은 로그 값은 몇이 되죠? 0이 됩니다. 그럼 2, 뭐를 지난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럼 2 여기 있겠죠? 2,1을 지난댔으니까 여기 2,1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형.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건 거 아니야. 지금 개형 보니까 밑을 볼게요. 밑이 지금 몇인 건 거야? 3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증가의 감소에 증가합니다. 그럼 점근선을 타면서 이 정점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 대칭이동도 이제 지수 때 조금 복습을 해놔서 아실 텐데, 로그 AX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의 식은 Y의 부호를 바꾸면 되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그래프식은 X의 부호를 바꾸면 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Y와 X를 다 바꾸면 되고, 나 Y는 X에 대칭이동하면은 역함수니까 지수함수가 되는 건 거예요. 자, 밑에 가서 한번 예로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누구 부호 바꾸는 거야? y를, 그치, 마이너스 y로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식은 뭐냐? y는 여기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되죠. 사실 이게 해석하기,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더 쉬우면은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쓰는 방법이 마이너스를 또 이 지수, 밑한데 그냥 줄 수도 있죠. 밑에 지수로. 그러면은 로그 뭐에? 2분의 1의 x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요. 로그 2에, 자, y축 대칭이동하면 누구 부호가 바뀌는 거야? x 부호가 바뀌는 거죠. 이건 이제 해석하실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왔으면은, 아, 얘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구나 라고 해석만 내시면 되고, 원점 대칭이동하면은 y랑 x 부호가 다 어떻게 돼? y랑 x의 부호가 전부 다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요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얘도 뭐 2분의 1 써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무슨 함수 되는 거지? 지수함수 될 거고요. 자, 이제 불러볼게요. 오, 잘 나온다.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x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건 거예요. 밑이니까.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로그 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관계. 증가와 감소의 성질에서 오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일단 이거 읽어볼까요? a가 1보다 크면은 로그 함수 그래프가, 자, 이제 처음 배웠으니까 또 그려줄게요. 자, 이게 점근선이고 증가한다고 감소한다고? 증가한다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고 이렇게 생겨지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어쨌든 증가한다는 말이 x1과 x2가 이 정의역 범위에 있으면은 자, 로그 ax1과 로그 ax2, 즉 y 값을 비교하겠다는 거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인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값이 로그 a의 x1이고 여기 나오는 값이 로그 a의 x2가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값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건 거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함수가 감소해 증가해? 감소하고 있으니까 x1과 x2를 이렇게 잡았을 때 당연히 x1을 넣은 게 x2를 넣은 값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숫자 큰 걸 넣을수록 작아진다는 거죠. 자, 얘 보자, 얘. 자, 예소야 여기 밑이 다 어때? 몇이야? 5지. 얘는 지금 증가하는 애야, 감소하는 애야? 5니까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겠죠. 1보다 크니까요. 그러면 진수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 2분의 1 루트 6입니다. 누가 제일 작아요? 2분의 1이 제일 작지. 그 다음이 누구야? 루트 6이 2. 얼마니까 루트 6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 제일 큰 게 3입니다. 자, 진수끼리 비교 끝났으면은 로그를 달았을 때도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밑이 5인 로그를 달았을 때 얘가 중간이고 로그 5의 3이 제일 클 거라는 건 거죠. 괜찮죠? 자, 얘도 밑이 다 똑같네. 밑이 몇이야? 3분의 1이고 감소하는 애야, 증가하는 애야? 감소하니까 우선 밑을 먼저 비교할게요. 자, 얘네 세 개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누구죠? 0.8이지. 그 다음이 누구야? 루트 5. 그 다음 제일 큰 게 4입니다. 그러면은 밑이 3분의 1인, 즉 감소하는 로그를 내가 달아버리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로그 3분의 1의 루트 5,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의 4가 될 거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해보자. 자, 두 함수 fx가 로그 2의 x고 gx는 로그 3분의 1의 x다. 다음을 구해주세요. 자, 4 넣으면 되겠네요. 4 넣어볼까요? 여기 4를 넣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죠. 로그 2의 4는 몇이야, 얘들아? 2입니다. 그 다음에 f 2분의 1이래. 로그 2의 2분의 1 몇인 거예요? 옳지. 자, 로그 2의 1 몇이죠? 0입니다. 자, 얘도 해볼게요. 로그 3분의 1의 9분의 1. 이게 몇인 거야?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다. 그렇죠? 자, 얘는 로그 3분의 1의 27이에요. 자, 얘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진수가 결국 1이 되는 거니까 몇이 되겠어? 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죠? 자, 115번. 자, 다음은 함수 로그 AX에 대한 설명이다. 자, 정의역. 정의역은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곧 정의역이 되는 건데 얘 진수잖아요. 어떤 애만 넣을 수 있는 거야? 양의 실수만 넣을 수 있는 거죠.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자, 치역은 뭐냐면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다고. 치역에 지금 안 나오는 값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치역은 뭐라고 해야 돼? 실수 전체 집합이다. 자,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할 때입니다.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어때야 돼? 너? 얘가 얘보다 작아야 되고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니까 오히려 fx1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프의 점근선이 뭐죠? y축 또는 x는 0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116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얘도 점근선 먼저 그려주셔야 되고요. 자, 한번 읽히는지 보자. 얘 점근선 뭐게? 옳지. 점근선이라는 거는 진수가 0이 될 때를 그냥 끄시면 돼요. 얘 0 될 때라는 게 x는 1일 때죠. x는 1 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점 체크하고 갑시다. 여기 몇을 넣어야 1이 되지? 2, 뭐를 지나? 0을 지나는 거예요. 2,1을 지나고 증가해 감소해? 증가합니다. 요게 그래프고요. 정의역은 자, x가 뭐보다 큰 애들만 나와 지금? 1보다 크다. 요게 돼야 됩니다. 점근선 보시고요. 자, 치역은 뭐야?
그치, 그냥 무조건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점근선은 x는 1이 되는 거죠. 자, 얘도 그려볼게요. 자, 이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점근선은 뭐야 그냥? y축 그대로죠. 그 다음에 정점만 찍읍시다. 여기 몇 컴마? 1,2를 지나지. 오케이. 자, 1,2, 1,2 요거 지날 거고요. 자, 개형만 볼게요. 감소의 증가에 그 지금 y축이 점근선이니까 타고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정의역은 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 하셔도 되고 뭐 0보다 그냥 크다 이렇게 하셔도 그냥 맞았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치역은 똑같이 뭔 거야? 그치,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 쓰시면 될 거고요. 점근선은 그냥 뭔 거야? y축, x는 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된 그래프 로그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의 그래프는 함수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그냥 입으로 풀겠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이죠. 이게 x 플러스 1 들어갔으니까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이동한 겁니다.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3x의 그래프는 지금 로그 3x와 얘의 관계를 보고 있네요. 누구 부호가 바뀌었다고 해야 돼? y 부호가 바뀐 겁니다. 그럼 뭔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는 5x제곱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그냥 받아쓰기 하는 느낌이거든요. 자, 5x제곱이라는 이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를 내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공역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의 치역 먼저 생각하는 거야. 얘 증가하는 함수고 지수함수죠. 얘 치역이 어떤 거였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었죠. 그럼 공역 또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요걸 공역으로 잡아야 뭐가 되고 일단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그럼 역함수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거죠. y는 5x 제곱에서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x를 표현해봐라. 자, x를 표현해봅시다. 로그 뭐에 뭐? 5의 y가 될 거고요.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은 y는 로그 5의 뭐가 되는 거야? x 이렇게 쓸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fx 함수값 구하라 했는데 이거는 쉽죠. 집어넣으시면 돼요. f3 여기 3 넣어봅시다. 그럼 로그 a의 몇이 되는 거야? 그치, 9가 될 거고요. 맞죠? 플러스 2인데 요게 몇이란 얘기야? 4입니다. 자, 로그 계산이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로그 a의 9는 몇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여기서 뭐 a가 바로 3이다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a의 뭐는 제곱이 뭐다? 9다. 이 식을 좀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숫자가 바로 이제 읽히는 것도 있지만 못 구하는 애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a는 0보다 커야 돼요. 미치니까. 그럼 마이너스 3은 안 되고 몇 밖에 안 돼?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 3입니다. 3. 그럼 나한테 지금 f1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볼까요? 로그 3에 여기 12 집어넣어주면은 몇이게? 27 더하기 2가 돼서 얘가 몇이니까? 3이니까 몇이 되는 거예요? 5가 될 겁니다. 자, 2번. y는 로그 5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자, 그래프는 점 1,0을 지난다. 기억 맞아 아니야? 맞죠? 이게 정점이랬습니다. 1 집어넣으면 밑이 5가 아니어도 0이 돼요. 자, 그래프 점근선이 x축인가요? 무슨 축이야? y축이죠.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 안 됩니다. 로그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진수에 처박혀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앞에 봐. 자, 양수 x에 대하여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자, 지금 밑이 5라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양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은 지금 여기 x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정의역을 좀 잡아준 거예요. 리을 맞습니다. 자, 미음. 그래프 y는 5x제곱의 그래프와 쟤랑 무슨 관계에 있는 그래프야 이거? 역함수 관계죠. y는 x의 대칭이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죠? 미음까지 맞습니다. 자, 3번. 지금 풀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해주세요. 자, 그래프 먼저 그릴게요. 자, 얘 점근선이 x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죠. 이게 0이 되는 게 점근선입니다.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어주시고, 자, 정점. 여기 뭘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어야 진수가 1 되겠죠? 그럼 0, 뭐를 지나? 그렇지. 0,2를 지날 거고요. 자,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 점근선을 타고 올라가서 얘를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정의역. 정의역은 x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 치역은 뭔 거야?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쓰시고요.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죠. 잘 보셔야 돼요. 얘는 대칭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두 가지 함수가 아니라 3의 x제곱을 바탕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점근선 표시할게요. 얘 점근선 뭐야? y축이에요. 마이너스 x는 0이나 그냥 x는 0이나 똑같죠. 얘가 점근선이 될 거고요. 얘도 정점 찍을게요. 여기가 1이 되려면 x에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어야 될 거고 날라갈 거고 뭔 거야?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요 점만 봐도 이렇게 안 생긴다는 거를 알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y는 로그 3x 제곱 그래프를 어떻게 대칭해야 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일단 저 마이너스 1은 뭐 모른다 치고 마이너스 x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는 y축에 평행이동한 거니까요. 자, 이 그래프가 그럼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괜찮나요? 그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되면은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그려주면 되는 거냐면 이 점근선을 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이 마이너스 x라는 거에서 어떤 개형일지 요걸 이용해서 좀 찾아내시고 그 개형에 맞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정의역 써보자. 정의역은 x가 뭐보다 작다가 돼야 돼? 0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건 거고 치역은 뭐예요? 그치, 여전히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점근선은 y축 또는 x는 0이라 쓰시면 돼요. 자,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이거야. 자, m이랑 n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식을 통해서 찾아라. 자, 2x 제곱이라고 했죠? 자, 이 진수를 몇으로 묶을 수 있지? 묶읍시다. 자, 4의 x-2 될 거고요. 플러스 1. 로그에는 성질이 있는데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거를 이 미치 같은 두 로그의 덧셈으로 바꿀 수가 있었죠. 자, 그렇게 찢을게요.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찢겠다는 겁니다. 로그 2의 4가 몇이지? 2지. 그러면은 얘 그냥 앞에 쓰시고요. 얘네 두 개 더해서 몇이라 쓸까? 옳지.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고 2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읽힐 겁니다. 식만 잘 변형하시면 돼요. 자, 5번. 자,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3이랑 로그 2의 7이랑 로그 4의 63입니다. 자, 요거를 밑을 먼저 통일을 시킬 건데 2로 맞출 수도 있고 4로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큰 수로 하는 게 오히려 보기에는 좋아요. 자,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얘를 4로 맞춰볼게요. 4로 맞춘다는 거는 2의 몇 제곱을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되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2를 쓰시면은 이 값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2는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2분의 1로 나올 거고 얘는 2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1입니다. 1. 1 곱해도 똑같죠. 즉 얘는 로그 4에 뭐라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49라고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3도 마찬가지죠. 3도 내가 밑을 뭐 몇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자, 4로 내가 맞춰준다면은 3에 몇 제곱을 써주면 돼? 4제곱을, 아니, 4에 몇 제곱을 써주면 돼?
세제곱을 써주면은 이게 3이잖아요. 그럼 4의 세제곱은 몇이야? 그치, 로그 4의 64가 될 거고. 자, 이제 요 세 수를 비교해 볼게요. 밑이 지금 몇이야? 4고 증가하죠. 자, 진수 중에 제일 작은 놈 49. 그 다음 누구야? 63. 제일 큰 거 64입니다. 그러면은 작은 순으로 내가 번호를 매겨볼게요. 네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너고 네가 제일 큰 건 거예요. 니네는 부등식으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얘 봅시다. 로그 3분의 1을 2랑 로그 3분의 1을 2분의 1이랑 그럼 일단 앞에 거 두 개는 3분의 1로 지금 통일돼 있으니까 얘를 통일시켜 줄게. 밑이 3분의 1로. 그럼 여기는 3분의 1의 몇 제곱이라 쓰면 돼? 마이너스 1제곱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로그 3분의 1의 몇이 되는 거야? 그치, 3이 됩니다. 자, 진수부터 비교해보자. 누가 제일 작아? 2분의 1. 그 다음 누구지? 그 다음 누구지? 자, 이런데 밑이 3분의 1이니까 오히려 3을 가진 이 애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이 누구야? 얘가 두 번째 크고 얘가 제일 큽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자, 6번.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자, 내가 아까 쓰라는 거 있었죠? 그 잠시 한번 펴볼래요? 내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이게 원래 풀이는 뭐냐면 진짜 x와 y 자리를 바꿔가지고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x랑 y 자리를 바꿔 정석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x는 3의 y-2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질 거고요. 이 식을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 자, 1 이항합니다. x-1은 3의 y-2제곱. 근데 y가 지금 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y-1을 먼저 로그를 이용해서 정의해요. 로그 3의 뭔 거야? x-1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최종 역함수가 로그 3의 x-1 더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난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자, 얘와 역함수를 찾으래. 그래봐야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냥 평행이동만 시킨 거 아니에요. 자, 3의 x제곱이랑 역함수 관계 있는 거는 일단 밑이 몇인 로그 함수야? 밑이 몇인 로그 함수겠어? 그치, 그럼 일단 로그 3까지를 써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얘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1만큼 했죠. 그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겁니다.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2죠. 그럼 얘는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은 그냥 역함수가 나온다는 건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자, 얘도 한번 바로 구해볼게요. 자, y는 지금 밑이 몇인 로그 함수야? 2인 로그 함수니까 원래 이게 평행이동이 안 됐다고 치면은 밑이 몇인 지수 함수와 역함수 관계죠? 2의 x제곱과 일단 역함수인 관계인데 자, 얘는 지금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1만큼. 그럼 여기는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하시고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얘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되는 건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꿀게요. x랑 y. 로그 2에 이걸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플러스를 쓸 거고요.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죠. 1 넘길게요. x-1은 로그 2의 y-1. 자, 여기서 나는 또 y를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자, y-1은 2의 뭔 제곱 되는 거야? x-1제곱. 즉, 역함수는 2의 x-1제곱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빨리 할 수 있죠. 자, 7번. 로그 2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d-c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해볼게요. d-c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 y는 x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로그 2x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a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압니다. 이게 x 절편이고요. 여기 뭘 집어넣어야 0이 나오는 거지? 1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a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선이 돼 있는데 이 점선 끝이 어디냐? y는 x 위죠? 그럼 이 y좌표도 내가 알고 있는 거야. y좌표 몇이 되는 거야?
똑같이 1이 돼야 됩니다. y는 x니까요. 넣은 x값과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저희 찾아올게요. 자, 이 점은 y좌표가 몇인 점이야? 1인 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y값이 1이 나오고 싶으면 x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 2를 넣어야 y가 1이 나올 테니까 b가 2가 되는 건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가 2니까 이 y는 x를 이용해서 요 좌표는 또 몇이 되는 거야?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이 좌표는 y좌표가 몇인? 2인 좌표가 되는 거니까 또 함수식을 이용해 보면요. y가 2가 나오려면 x에 뭐 넣어야 돼? 그치, 4가 되는 거고 또 여기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고요. 요 애는 y 값이 4가 된다는 거니까 x에 뭘 넣어야 돼? 16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8번. 자, 오른쪽 그림은 y는 로그 2의 x랑 로그 2의 x 플러스 4. 자, 식을 보자마자 이 둘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거의 안 변했거든요. 로그 2x랑 로그 2x 플러스 4면은 여기서 1위로 갈 때 무슨 축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뭐 했다? 평행 이동만 일어났다는 건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 애를 내가 4만큼 뒤로 보낸 애가 얘입니다. 얘. 됐죠? 자, 그럼 이 길이는 그냥 무조건 몇인 거야? 4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맞죠? 자, 그럼 요 점의 x좌표가 몇이야? 당연히 0일 거고, 그럼 이 점 좌표는 몇이겠어요? x좌표가 4입니다. 그럼 네가 4, 몇이고 여기 4를 넣어주시면 2죠. 자, 여기다가 4 집어넣어주시면은 여기가 로그 2의 8이 되면서 몇이 되는 거야? 3이 됩니다. 그럼 이 길이는 몇인 거예요? 1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넓이를 구하라 할 거거든요. 자, 요 넓이를 정확하게 4만큼 당겨버리면 이 모양이 되면서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의 넓이가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진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면적으로 평행이동이든 뭐든 저 식을 통해서 찾아내시고요. 그럼 넓이 몇이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1이니까 4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저 꺼주세요.